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이번 주 돌이켜보면 지난주에 비하면 확실히 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그 말도 안 되는 숫자들로 계속 미국과 중국이 다툼을 벌이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말 한마디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뭔가 숫자로서 확인되는 부분들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가 55억 달러라는 숫자를 공개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라든지 시장이 받는 펀더멘털의 악화 정도를 서서히 시장이 계산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간밤에도 뭐 이렇다 할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쪽으로 좀 칼끝을 돌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숫자 보시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다우 지수 1.33%의 하락입니다. 다우가 1.3% 하락했으면 이거는 급락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과 S&P 500은 그냥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다우에 속해 있는 어떤 종목이 뭔가 좀 크게 문제를 일으켰나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보험주입니다. 23%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요. 1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깎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좀 걱정했던 부분이죠. 실적 시즌 들어오기 전에 앞으로 가이던스가 계속 안 좋아질 텐데 시장이 보는 눈높이가 계속 내려갈 거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시장이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걱정들. 다행히도 일단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로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더 많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다음 주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세와 관련해서 뭐 요즘에는 기사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엮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확실히 좀 조용해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오히려 약간 공세로 수세를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닝리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무의미한 그런 숫자 싸움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중국이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번 주에는 뭐 245라는 좀 뜬금없는 숫자가 있었지만 그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요즘 집중하고 있는 게 이 서비스라든지 다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뭐 서비스, 뭐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런저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처음에 상호관세 매길 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냥 관세 말고 비관세 영역에서 자꾸 다른 나라들이 우리 미국을 괴롭힌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중국이 더 괴롭히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좀 둘의 분위기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지금 야 이거 미국이 좀 코너에 몰린 것 같은데 싶어서 계속 더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리액션은 더 강대강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단은 좀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계속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저는 이거 잘 몰랐는데 MP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일단 그 히토류 관련주인 건 알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중국 쪽으로도 히토류를 뭔가 내보내고 있었나 봐요. 저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줄 알았는데 MP 머티리얼즈도 따로 중국이랑 거래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관세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스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완전히 끊기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에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비중이 뭐 한 9대1 정도로 크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어쨌든 히토류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서로 끊기로 시작을 한 거 보면 제 생각에는 히토류는 이렇게 그냥 기사 하나로 끝낼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전 세계의 어떤 전자제품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 관세가 실제 실물 가격, 실물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간밤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뭐 다들 그 꿈의 가방이죠. 에르메스가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관세로 인해서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데, 물론 에르메스는 뭐 올리건 내리건 뭐 누가 사주죠. 어차피 줄 서서 기다려서 사는 그런 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옳다쿠나 싶어서 인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기사들을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을 올리겠다, 뭐 관세로 인해서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포드에서도 계속 그런 가격 인상을 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관세 때리면서 자동차 기업들에게 가격 올리지 말라라고 엄포를 놨지만, 지금 점점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기업들이 그 틈을 타고 가격 인상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우려했던 소비자들은 피해를 다 그냥 얻어맞는, 전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경기에 대해서 불안함은 정답이었던 걸로, 불안함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맞았던 걸로 계속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실물 지표들 한번 볼 텐데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의외로 고용은 탄탄합니다. 최근에는 그 도지가, 특히 머스크가 별로 뭔가 일을 안 하잖아요. 아예 손 떼고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뚝뚝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뚝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게 뭐 코로나 때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년 대비. 여기가 코로나 때일 테니까 이만큼의 낙폭은 이 이후에는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것보다 좀 문제가 되는 건 요겁니다. 가격.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단에서, 산업 생산단에서는 조금 그 관세를 두려워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멈추고 있는데, 근데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건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 곧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애틀랜타 연은의 GDP 성장률 전망치, 이게 1분기 거잖아요. 지금 우리 벌써 4월 중순인데 1분기 게 계속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게 3월까지는 관세를 우려해서 계속 밀어내는 그런 재고 축적 시스템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실제 관세 타격을 받게 될 4, 5, 6월 2분기에는 뭔가 개선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똑같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면 그건 곧 경기 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보여드리면요. 사실 어제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 파월, 다 네 탓이야. 빨리 잘랐어야지. 이 사람은 잘라야 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디스를 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근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밤에 ECB, 유럽에서 금리를 한 번 더 내렸거든요. 근데 봐라, 제롬 파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너무 늦었고 너무 잘못됐다라고 강력하게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다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이거 지금 늦었다. 이 사람 자르는 것도 늦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파월의 잘못인지 트럼프의 잘못인지는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보고 제 생각은 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진짜 요즘 많이
쫄리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왜냐하면 파월은 든든한 우군들이 많거든요. 연준의 2인자라고 평가받는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아니 지금 통화 정책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왜 바꾸라고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지금 물가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느냐. 뭐 일각에서는 사실 비판도 있어요. 이렇게 파월이 또 실기를 하는 거다. 또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조금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이미 예전부터 본인들은 원칙을 고수해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바꾸라고 하는 것도 지금 명확하게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에 굉장히 강경한 흔히 말하는 뭐 좌파 쪽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상원 의원입니다. 아니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파월 자르면 이거 시장은 그냥 완전히 무너진다. 이거 진짜 큰일 난다 하면서 굉장히 표정도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턴이 온 거죠, 지금은. 이제 트럼프를 계속 깎아내리면서 민주당이 계속 지지율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혹시 이 때문에 금리 시장,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렸나 하고 걱정해서 봤는데 의외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일단 상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관세 협상은 하고 있고 그 채권에 대한 큰 손은 결국 중국과 일본이고 일본만 어느 정도 잘 구슬리고 뭐 대만, 캐나다랑 얘기 잘 되면 사실 이걸로 딜 쳐도 된다. 국채 가지고 너네 대신 우리 국채 좀 사줘라고 대신 관세 깎아줄게. 이렇게 하면은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미국의 시선도 있어서 뭐 그나마 생각해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최근에 분위기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 금리는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가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린라이트 굉장히 많죠. 근데 여전히 그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그 어제의 그 엔비디아의 55억 달러 충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M7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애플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TSMC가 괜찮은 실적을 냈거든요.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심지어 아까 유나이티드 헬스가 2분기 가이던스 깎으면서 급락을 했는데 얘네는 깎지도 않았어요. 이 2분기, 3분기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못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게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많이 악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원래 TSMC가 이제 인텔 일부 지분 가져가면서 뭐 컨소시엄 구성해서 인텔의 파운드리를 TSMC, 엔비디아, AMD 뭐 나눠 갖는다 이런 그 구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혀 우리 그런 생각 없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트럼프의 구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젠슨 황 CEO는 어제 중국 갔더라고요.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하는데 심지어 중국을 가버립니다. 이게 진짜 제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를 계속 갖고 가도 되는 건지 다들 지금 트럼프를 무시하기 시작한 건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좀 걱정이 되네요.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일라이릴리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진짜 희소식인 게 주사 안 꽂아도 됩니다. 주사 안 꽂아도 되고 먹으면 됩니다. 비만 치료제. 그게 3상을 통과하면서 주가가 15% 폭등했습니다. 반대로 원래 우리가 많이 맞는 오젬픽, 위고비 그걸 갖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급락을 했죠. 굳이 지금 먹는 거 나왔는데 이제 굳이 꽂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혁신을 확실히 일라이릴리가 만드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특징주로는요. 넷플릭스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한 2에서 3%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그들이 자신했던 것처럼 1조 달러까지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넷플릭스 확실히 아무리 침체가 와도 넷플릭스는 안 끊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에 비하면 뭐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은 잦아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엔비디아 쇼크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시장이 관세의 어떤 숫자보다 실제 영향력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간밤에는 그래도 다우가 뭐 유나이티드 헬스 때문에 폭락한 거 말고는 뭐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네. 혼조세였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우는 그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그 최대 의료 보험사가 실적 가이던스인가요? 아마 그거가 맞아요. 많이 빠졌을 겁니다. 네. 실적보다는 한 10% 이상 하향이 돼서 그것이 한 20% 넘게 폭락하니까 거기만 마이너스 1%였고 나머지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3이고 다만 그 나스닥이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또 반도체는 빠졌고 요 약간의 온도차는 애플하고 엔비디아의 차이입니다. 애플은 올랐죠? 네, 맞아요. 그런데 애플이 오른 거는 저거 이제 그 애플의 CEO인가요? 그분이 그 하워드 루트닉 그 상무장관하고 만나서 그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아, 둘이 만났어요? 네,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오른 거예요. 엔비디아는 별 다른 소식이 없어서 엔비디아는 그 영향이 오늘까지 연결돼서 많이 빠졌고 좀 빠졌고요. 엔비디아 빠지니까 다른 것도 같이 빠지겠죠. 예. 그리고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거는 그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적이 좋게 나와도 뭐라 그러죠? 관세 효과로 풀린 이펙트라는 걸 사람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어저께 이제 TSMC가 실적 우리나라 장중에 맞아요. 나왔는데 오늘 대만은 어저께 일찍 끝나니까 대만은 영향이 안 미쳤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왔고 어저께 나온 거는 영업이익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이던스도 나오고 네. 투자 계획도 줄지도 않고 그러게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오늘 아니요 오른 게 아니에요. 아침에 4% 가까이 3.5% 맞아요. 올라가다가 결국 그냥 보합으로 끝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3.5% 올라갔다가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PER이 불과 15배가 안 됩니다. TSMC가요? 네. 와, 삼성전자가 12배가 넘거든요. 너무 안 알아주네요,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싼 게 아니고 걔네가 더 싼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이 지금 그 반도체 그 1분기 실적이 좋아도 이슈가 되는 거고 아까 유나이티드 헬스는 2분기 전망이 나빠서 그런 거고 예. 또 어저께 지나간 얘기인데 ASML도 어저께 많이 빠졌죠. 오늘은 반등했습니다만 예.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도 주가 반영이 안 되고 예. TSMC는 가이던스가 나쁘지도 않았지만은 가이던스가 와이드 레인지.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 하면은 마진이 52%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50에서 53%라면서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코멘트를 하는 바람에 어저께 ASM이 7% 빠지고 오늘 약간 반등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냐면 ASML, TSMC 실적을 봤을 때는 4월에 2주 전에 삼성전자도 약간 그런 기미가 보였는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풀린 이펙트 선반영된 거면 2분기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희석을 시키고 반영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같아요. 반도체가 그렇고 빌미를 주는 뭐 그런 거는 많이 빠지고 아까 유나이티드 헬스 단 섹터입니다만은 예. 그리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아까 뭐죠? 그 발표하신 넷플릭스 실적. 예. 넷플릭스 실적은 아까 구독자 수는 잘 모르겠고 네. 순위 영업 비슷한데 이익이 한 조금 더 나왔어요. 이익이 그러니까 이익이 예상보다 한 10%더 나왔거든요. EPS가 그 가이던스도 이익이 그러네요. 한 5% 이상 다 나왔어요. 예.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이거는 주가가 시간을 해서 5에서 10% 올라야 됩니다. 원래 딱 발표했을 때는 10% 넘게 그랬어요? 올랐었는데 그럼 지금 2%된 거예요? 예, 그게 다 빠진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지 이게 예. 지금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고 오늘 오른 종목은 딱 그거예요. 확실한 거. 아까 일라이릴리가 10몇 프로 올랐습니다. 맞아요. 14%. 예. 이거는 뭐 경구제 그 치료제가 좋다 그래서 뚜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뚜렷하지 않으면 방어적인 거, 미국 내수적인 거, 월마트, 코카콜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이런 주식만 올랐어요. 그리고 거기도 그 방산주 노스롭 그루먼. 예. 그런 거 올랐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질적으로 지금 미국 장은 최소한 미국이 나라라는 게 그 신임도 아니면 달러 오늘은 달러는 뭐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6주 7일 동안 마이너스 13% 정도 빠졌으니까 미국의 신뢰도 이슈가 생기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떤 그 가능성이나 그 업사이드를 과거보다 분명히 낮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표면적으로 혼조지만 안 좋고
그리고 뭐 미국이 그 관세 얘기할 때 일본하고 미팅했는데 트럼프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Very productive. 예. So what? 아직 발표 안 하고. 뭐가 좋았는지 모르죠. 인도하고도 하고 있다. 예. 유럽하고도 90일 내에는 할 것이다. 네. 말만 하는데 뭐 좀 조급해 보이는 느낌이 보이죠. 그러게요. 그런데 그거 다른 그 해당되는 인도라든지 일본이나 이런 주식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의 빌미가 될지 모르고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뭐 달러가 뭐 아직 모르겠어. 이러니까 긍정적인 거 반영을 덜 되고 부정적인 빌미는 확실히 되고. 그러니까 미국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젠 그 평균에서 못 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PER 평균을 한 그 250 곱하기 20 하면은 5천이잖아요. 예. 21배지면 5천 200, 300이고. 그러니까 과거 평균 5년 평균에서 저희서 많이 못 주는 거야. 풀린 옛날처럼 10%.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갇혔다. 스톡됐다라고 보는 거고. 예. 트럼프가 풋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파월 풋을 야기시키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파월이 내년도 5월달 임기 만료인데 그 전에 잘릴 수 있나요? 글쎄요. 어저께 딴 얘기인데 한국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안 했죠. 동결했죠. 예, 그리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은 확 내려갈 걸 얘기했죠. 예. 그러면 다음 새 정부 들어오면 그 사람 자를까요? 근데 그 이청용 그분도 내년 4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성을 훼손시키면은 아마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그래서 이게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이 자칫 신뢰를 잃어가는 시발점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러게요. 많이 불안합니다. 예.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조급함도 최근에 좀 느껴지고요. 신뢰도가 확실히 떨어진 것도 시장의 어떤 위에서 계속 누르는 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악재는 그냥 트럼프가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정책이 시장을 이렇게 만든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조급함이 어제 좀 느껴졌던 게 방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파월 의장과 관련된 어떤 소동이었습니다. 파이어 한다고? 네, 이거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Everything is possible in Trump world라는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뭐. 무슨 말을 하든 뭐 대고 살인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앞에다 대고 살인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극단적인 얘기지만 지금은 그게 가능한 세상이 돼버렸다. 그게 우스운 게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면 다른 나라도 그걸 모방하는 나라도 나올 겁니다. 전 세계가 보수주의고 보호주의로 가면은 트럼프가 당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90일 유예되고 끝나지가 않고 하면은 딴 나라도 보호할 수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중국이 못 팔잖아요, 지금까지. 예. 진짜 협상이 안 돼서. 예.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제 보니까 중국이 대두 수입하는 거 안 해갖고 중국의 대두 수입, 대두 해가지고 사료를 사서 돼지한테 먹이는 거거든요. 예, 안 그러면 그쵸. 돼지 가격 올라가요. 예. 근데 대두의 20%를 미국에 사는데 그거를 못 사게 돼 120%. 그러니까 바로 지금 브라질하고 매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40% 디펜던스 하다가 20% 줄어서 그냥 다행인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유럽이 긴장하고 있어요. 왜 긴장한지 아세요? 왜죠? 유럽이 미국하고 관세 협상, 유럽은 낮습니다. 20%로. 예, 맞아요. 근데 그거 갖고 막 하는데 유럽이 무슨 걱정하냐면 중국이 예. 미국은 잘 못 가면 협상이 안 되면은 이 물건을 취프 그 싼 거를 유럽으로 밀어내려고 난리 칠 수밖에 없다. 중국 입장에서. 그럼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 피하다가 중국하고 이게 난리가 나기 때문에 과연 그러네. 유럽은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덜 하시, 조금 우호적이라는 건 뭐하지만 좀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긴장하고 이거를 달리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나라하고 관계가 빨리 안 되는 거가 일파만파되면은 다른 나라끼리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물량이 어디 가겠어요? 그럼 공장을 다 문 닫고 불사르고 문 닫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싸게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아주 일파만파 되는 거지. 지금은 유예이고 예. 협상을 한다 그러고 그렇죠. 그전에 일본, 인도, 한국 제일 만만한 나라부터 하고 그렇죠. 방위부가 하니까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유예이 주식이 바라보는데 그러면 이때 밸류에이션이 과거 멀티플보다 많이 줄 수 있을까? 아주 뚜렷한 주식. 우리 같으면 조선 아니면 이렇게 그런 거 뭐 임상 통과 이런 게 아니면서는 아마 단순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5% 달라졌네 이런 거 같으면 주가가 과거 같으면 5% 10% 반응하는데 반응은 별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네요. 이것이 단기적인 우리 입장에서도 주가가 싸니까 들어갔는데 왜 빨리 안 올라요? 조급증 가질 수 있어요 투자가들이. 예. 근데 그거는 기다려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TSMC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로 끝날 종목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유나이티드 헬스 안 좋았다고 하니까 가차없이 그냥
주가를 뭐 20% 넘게 깎아버립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라는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좀 떨어뜨리고 있다. 가치를 많이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전체 시장에 대해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신뢰도의 문제를 크게 일으킨 사건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였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이 계속 바뀌었으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55억 달러 충당금 쌓아야 된다. 좀 지나고 나서 공개했죠. 네, 그렇죠. 사실은 4월 5일인가 4월 9일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4월 9일에 네, 했어요? 거의 일주일 일주일. 넘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뢰도에 가장 크게 금을 가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보는데 엔비디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신뢰를 떨어지죠. 엔비디아한테 그 어택을 한 미국 정부가 있는데 네. 엔비디아도 좀 당황을 해가지고 예.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론적으로는 55억 불이라는 숫자. 근데 그것이 밀리면 전체적으로 얘네 임팩트는요. 예. 계산적으로는 한 5%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내려갔으면 된 거예요. 두 번 내려갔잖아요. 이틀 연속.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또 반도체 관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엔비디아한테 이렇게 하니까 예. 보편 관세 말고 품목 관세가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지금 어저께 좀 한국의 우리 그 새로운 정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산 5대 강국 이렇게 네, 하면서 맞아요. 반응하니까 그 반응한 것도 있기도 한데 반도체 특별한 거 없었잖아요. 반도체는 그런데 관세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세 협상이 잘 된다 하니까 혹시 보편 관세 25% 그것도 있지만 반도체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다 걸리니까 네. 이게 한 25%까지는 무리 아니야? 철강 자동차처럼 그렇겠죠. 좀 내려올 거 아니야? 네. 이런 기대감이 좀 솔솔 나타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데- 요즘 하면 계속 그냥 25%인데. 25%면은 사실 어저께 한국장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아, 그러네요. 당연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이유가 없죠. 관세 있으면. 맞네요. 근데 미국은 다이렉트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 근데 미국은 하여튼 신뢰가 있었고 아까 엔비디아가 있었고 AMD도 걸리고 인텔도 걸리고 오늘 인텔은 TSMC가 이제는 안 한다고 조인트 벤처 안 한다고 해서 빠진 건데 그래서 이런 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펀더멘털 반영되기는 어렵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 100불이니까 또 비슷합니다. PER 25배, 24배예요. 과거보다는 확 낮았죠. 그렇죠. 근데 아직 인더스트리 평균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배보다는 10% 이상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어쨌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지금 접근할 건 아니고 엔비디아는 아마도 내년 다음 달 5월 달 중후반에 나오는 실적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엔비디아 스스로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수요가 엄청 많아요. 우리한테 그쵸. 주는 거. 이거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말이 맞는 거예요. 구글이나 얼마 전에 구글 무슨 데이 있었죠.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클라우드 네네네. 데이에서도 우리 755불 투자합니다. 예. 메타도 655불 변한 게 없어요. 라고 캐펙스가 변한 게 없었죠. 그러면 사실은 괜찮은 거잖아요. 괜찮다고 보는 것이 하이닉스도 HBM 수요에 대해서도 어저께 TSMC 자체가 좋다고 하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사의 CEO가 더 정확히 얘기할 때 내려가서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다음 달 5월 중순이니까 5월 초반까지 가고 예. 5월 초에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거의 안 95%. 하겠죠. 그러면 또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마 100불 떨어지고 한 20배 정도 근처 가면은 20불이면 90불이거든요. 예. 20배 정도 남들 다 똑같이 하면 90불 되기 전에 그때 한번 또 반등할 수 있어요. 이게 애매한 트레이딩이 돼버린 거예요. 어렵네요. 아니 실적이 작은 TSMC도 안 가는데 15배, 14배인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애플은 워낙 처음에 들이맞다가 좀 봐줄까 말까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하는데 엔비디아 많이 빠졌다 하지 아니 애플이 많이 빠졌다면 걔네들 28배입니다. 싸요 비싸요. 과거 35번 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랑 비교하면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네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월마트하고 코스트코하고 코카콜라하고 이런 것만 올라가는 거고 똑같은 그러면은 그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세 협상에서 내려가야죠. 예. 관세가 내려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러면은 당분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제가 가져야 돼요? 몇 주부터 계속 나오면서 여기 고정 나오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을 네. 이 4,900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4,940까지 딱 올라왔죠. S&P 500? 네, 그게 이제 PER 18배 정도 되는 예. 건데 근처 갔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처럼 22배 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익이 지난주에 CT하고 이게 벌써 5% 깎았어요. 1분기 시작 나오기 전에부터도 네. 2분기 좋게 나올 수도 있죠. 관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닝이 S&P 500에 대한 어닝이 EPS가 260, 70불 정도, 70불 정도였는데 예. 포캐스트가 지금 255달러 내쳤거든요. 그럼 곱하기 20배 하면은 5천이고요. 22배 하면 얼마예요? 22배 하면 그게 한 5,400 정도 돼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그 박스네요. 박스 그러면. 갇힌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박스에 갇혔는데 딴 나라하고 협상할 때 여기 잘해준다면 그 나라가 먼저 오르겠지. 아니면 그 나라 빠지겠지. 이런 거니까 예측이라는 게 그 트럼프 말을 믿고 말을 믿을 수도 없죠.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니까. 예. 행동이 나올 때까지 했을 때 행동을 또 100% 믿을 거냐 이것도 모르는 거죠.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자기의 것 필링, 직관을 믿고 하지만 직관이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면은 50% 현금 갖고 있는 거고 자신이 없으면 50%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감이 뛰어나. 그러면 현금을 30%만 20%만 갖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죠. 그렇죠. 특히 이게 빅텍이라든지 한국의 테크를 갖고 하는 거는 리스크한 거고 지금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세이프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국에 세이프한 거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없는 주식이에요. 조선, 방산, 화장품, 변압기도 좀 있지만 우리가 더 세죠. 네. 조방변 흔히 얘기했을 때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은 화장품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화장품이 또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관세가 나오니까 이게 단가가 낮은데 그 가격 좀 올려보지. 20불 파는데 한 10% 하면 2불 올려면 못 팔까? 이익률도 좋잖아요. 아니 이게 왜냐면 관세를 맞은 게 프랑스도 맞고 다 경제에 왔는데 우리가 높지가 않아요. 가성비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는 리포트가 어제 그제 나오니까 이제 갈 데 없다 그래서 화장품이 확 이틀 동안 간 거거든요. 실적도 괜찮은 게 있고 그 조방변화 화장품 그게 있으니까 한국이 아웃퍼폼 한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다 신정부에 대한 그 구정부죠 바뀌는 거니까 이게 그렇죠. 정부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구정부에 대한 실망에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니까 예. 우리가 아웃퍼폼을 지금 8% 하고 있는 미국보다 지금 8% 포인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지금은 코스피가 낫네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테크끼리 꼭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 정책주로 하면 코스닥에 스몰캡도 있으니까. 업종마다 차이가 나는 근데 거구나. 어쨌든 신정부 효과에 대한 기대와 조방변에 대한 게 있어서 구성 요소가 미국하고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버티는데 우리가 왜 안 가냐 절대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8% 빠진 거 대비했을 때. 예.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바꿀 수 있다는 좀만 하면은 미국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 신뢰가 문제다. 달러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달러 자체가 떨어져서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 버티는 거는 한국을 약간 좀 편안하게 상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 주가가 올라가는 거 쉽지 않듯이 더 빠지면 미국이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이거 해결은 5월달에 금리 인하가 안 한다고 가정했다면은 그 사이에 트럼프가 마음을 진짜 얼마나 유화하게 해주느냐. 네. 그다음에 AI에 대한 게 엔비디아가 진짜 크게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니까 예. 5월 중순 이후에 얘기를 어떻게 해주냐에 달려 있고 그때까지는 그냥 박스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업종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에 따라서 조금 비중이 달라질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시장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